이번 시험에 꼭 합격한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에서의 고용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인 하면은 사장입니까? 종업원입니까? 종업원을 지칭하는 것이고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개업공인에서의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인 하면은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회사를 합쳐서 개업공인에서의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중개보조원은 용어의 정의에서 뭐를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회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해놓고서 가로에 놓고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재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는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소속공인에서는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점에서 갖고 차이점이 있느냐? 공통점은 개업공인에서는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직원 소속공인사건 자기가 고용하고 싶은 만큼 고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보조원만 100명을 고용해도 되고 소속공인사만 1000명을 고용해도 되고, 당연히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개업공인사가 혼자 중개업을 해도 되는 거죠. 신고는 해이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 해이된다, 이렇게 되는데, 개업공인사가 고용을 했을 때는 업무 개시 전,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이된다. 그래서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를 했을 때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요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온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회 시험에서도 요게 이제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 소속공인에서는 자격증이 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이점이죠. 이 차이점 말고 업무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에서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소속공인에서는 보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를 일본어로 뭐라고 합니까? 시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시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시다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시다바리.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시다바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오해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너 지금 내가 중개보조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는데, 이 보조의 반대말인 이 주업무는, 이거는 절대로 중개보조원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주업무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업공인회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이 소속공인회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주업무고 어떤 게 보조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주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보조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까? 보조 업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를 자세히 보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에서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 이것을 보조 업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업무가 주 업무가 되니까 개업공인에서의 의무에 해당되는 사항과 개업공인회사가 인장을 나린해야 될 업무는 주 업무로서 개업공인회사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런데 개업공인회사가 이 주 업무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면 어디에 해당된다? 이게 바로 등록증 양도대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지역이나 1000만 원이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다 보니까는 이런 기본 개념에 상당히 약합니다. 등록증 양도대여 하면은 어떻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이라는 종이 한 장을 주게 됩니다. 이 등록증이라는 종이 한 장을 양도니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게 양도고, 대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게 대여다. OX, X. 법에서의 모든 기본 개념은
이런 형식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사가 자기가 직접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중개업을 하지 않고 무자격자에게 시켜서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대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소속공인에서는 개업공인에서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다. 또한 교육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소속공인에서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대상자고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업공인에서의 고용인을 살펴봤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에서의 책임을 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에서 행위로 어떻게 한다?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은 간주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OX, X.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시죠. 추정이라는 것은 반증을 들으면 곧바로 효력이 번복되는 게 추정입니다. 간주라는 것은 반증을 든다고 해서 효력이 번복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서 즉 소송 절차에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을 간주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에서는 어떻게?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 의뢰인은 행위란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되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에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인과 개업공인사 중에서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개업공인사. 왜죠? 사장님이니까. 이 얘기는 공인중개사 법령 안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법령 내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이 개업공인에서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보증을 설정해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자력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업무보증에서 확실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 개업공인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고용인 네가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갖고 그 손해를 내가 배상을 했으니까 손해배상인 거 어떻게 해라? 다시 내놔라. 다시 내놔라. 이거를 유식텟말로 구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행위가 형사책임에 해당이 될 때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에서는 어떻게?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에서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에서는 네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저기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배우시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대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양벌 규정은 어디에서만? 행정 형벌에서만 양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행정 질서벌, 과태료 처분에서는 양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동주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벌금형에 대한 뭐 같은 거다? 법정형. 법에서 규정된 형이 동일하다는 얘기지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선고하는 벌금 액수는 틀려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양벌 규정에서는 뭐가 있다? 단서 규정이 있어서 단 개업공인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번째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개업공인사는 결격사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은 누굽니까? 고용인이지 개업공인사가 위반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에서는 요거 네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해가 행정상의 책임에 해당이 될 때 고용인이 행정상의 책임을 지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되죠. 고용인은 등록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취직한 사람이지 등록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인한테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소속공인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외에 행정처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가 대신해서 행정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고용인에게 등록 취소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예사에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고용인의 업무상해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고용인에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그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업공예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민사, 형사, 행정생의 책임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 운전면허증 갖고 계실 텐데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피해자한테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이게 뭡니까? 민사책임. 그러면 손해배상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냐? 아니죠. 인사사고 났을 때는 구속되는 경우가 있고 음주운전했을 때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형사책임.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나냐? 아니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냈으면 운전면허증이 운전하지 못하죠. 면허 정지 처분이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생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이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발생이 되고 이 세 가지 책임은 서로 별개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민사 책임을 부담했다고 해서 형사, 행정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고 형사 책임을 부담했다고 해서 민사, 행정생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서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에게 왜 이와 같은 과중한 책임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만큼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용인이 잘못하면 개업공예사 너도 이와 같은 책임을 지니까는 책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 고용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업공예사의 고용인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예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1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로 본다. 딱 한 군데 밑줄을 치면 어디? 본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추정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니까 동그라미. 2번 개업공예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해고했을 때이죠. 언제입니까? 10일 이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니까 X가 되겠죠. 고용은 업무 개시 전, 해고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편의상 해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이렇게 됩니다. 10일인데 14일로 바꿨으니까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로 거래당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이 되겠죠. 그를 고용한 개업공예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개업공예사와 중개보조원은 서로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4번은 개업공예사가 소속공예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예사 및 소속공예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서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역시 30회 시험에서도 그동안에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고용은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 해고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업공예사의 고용인을 살펴봤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역시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은 고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